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어제 늦게 자긴 했는데 잠이 또 나이가 드니까 없네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 잔, 요 입사 시간 제가 자주 가는 그 만월경에서 커피 한 잔 받아와서 지금 마시면서 지금 영상을 하나 찍을 예정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이제 도메인, 그렇죠. 어,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은, 특히 워드프레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개인 도메인, 티스토리 같이 이제 주어진 도메인, 발급되는 도메인이 아닌 나만의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메인을 등록하고 이제 그 등록한 도메인으로 연결해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워드프레스 운영하죠.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노출, 뭐 SEO 이런 거에 관련돼서 뭐 썰이 있잖아요. 연식이 오래된, 등록된 지 오래된 도메인이 노출이 잘 된다, 뭐 이런 썰이 있어요. 그게 맞다 틀렸다는 사실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어떤 사이트를 순위를 매길 때 너 1등에 첫 번째 페이지 있어, 두 번째 페이지 있어,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씩 다 뭐 검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이제 순위를 좀 매기는데 어떤 참고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메인 연식이죠. 도메인 연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안 봐도 기계적으로 도메인에 대한 정보, 우리가 후이즈라고 하는데요. 후이즈 정보를 보면은 등록한 시점이 나오죠. 등록한 날짜, 이 도메인을 언제 누가 등록했냐까지 나옵니다. 관련된 정보도 나오고. 어,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등록한 도메인하고 10년 전에 등록한 도메인하고, 이 도메인이 등록 후에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10년 동안 어떤 사람이 등록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이트가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죠. 그걸로는. 그렇지만 판단을 했을 때 그래도 꾸준하게 뭔가를 운영했었었네 라고 판단을 하고, 막 등록한 사이트보다는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제 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래된 도메인들을 그래도 등록하려고 하고, 그래서 도메인을 등록을 할 때는 무작정 오래되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도메인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작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도메인이 가장 좋습니다. 이전 혹시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백링크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보면은 댓글 게시판에 막 지금 엄청나게 자동으로 도메인을 주소를 막 남겨서 이렇게 댓글 작업을 해놓은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은, 그 도메인들은 거의 한 1년 등록하고 그냥 등록하고 1년 정도 그 총알로 쓴 다음에 거의 다 버려지거든요. 클라이언트한테 받은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에 맞는 백링크를 작업을 막 해주고 총알로 쓰고 나서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메인들이 그렇게 사용된 도메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세계 댓글에서 잠자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런 도메인들은 사실은 구글이 싫어하겠죠. 그런 것들은, 그런 도메인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도메인 등록할 때, 그래서 백링크를 저는 볼 때 여기서 백링크 체커에서 예를 들어서 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이런 점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도메인이 어디에서 링크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DR 점수가 옆을 보고 이렇게 됐을 때 DR 점수가 굉장히 낮으면서 거기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0이 있네요. 0점이 있는데 이거를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그러면은 봐요. 이게 여기 삭제됐죠. 누군가가 여기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삭제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좋은 도면들 같은 경우는 여길 들어가 보면 막 댓글에 막 잡혀 있어요. 막 걸려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쓰레기 도면은 사실 크게 없어서 이걸 제가 다 보고 등록을 하고 하거든요. 이건 제가 이거 뭐지? 이 사이트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군요. 제가 이거 사이트 벤치마킹 했던 거 중에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도 이거 설치할 예정입니다. 곧 후보에 들어가 있어요. 시간 될 때 한번 이런 사이트 하나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도 이렇게 긁고 가는군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옆으로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사실은 도메인을 이전하는 이런 과정을 할 건데 도메인 썰을 조금 옆으로 빠졌네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도메인을 고르는 눈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 오래됐고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점수가 높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백링크가 걸려있던 이천 어디에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사이트를 하나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총알을 썼는지는 보면 알아요. 몇 군데만 들어가 보면은 그렇다 그러면 이 도면은 아무리 점수가 높고 그 당시 높을 수 있지만 이게 점점 이 쓰레기로 쓰였던 것들은 결과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면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와서 제가 오늘 도메인 하나를 자꾸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우리가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사용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도메인을. 그러다 보면은 도메인을 사기도 하고 등록하기도 하고, 등록은 말 그대로 그냥 이런 등록 기관, 뭐 호스팅 케어이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비아든 뭐 후이즈든 아니 해외 사이트인 네임치퍼든 뭐 이런 곳에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검색을 하고 예를 들어서 홈으로 가서 이런 사이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워드프레스 1234.com 이런 것도 등록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검색을 하면은 이게 등록 가능한가 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등록을 누르고 카트에다 담고 1년 등록하기를 결제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 호스팅 캐리 같은 15,290원이에요. 많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닷컴 같은 경우는 제일 싼 곳이 해외 사이트예요. 지금 9점, 네, 제가 최근에 등록했더니 9점 얼마에 등록했었거든요. 그러면 환율 따져도 한 만 2, 3천 원 정도 하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VT까지 합쳐갖고 거의 15,000원이네요.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께 되는 거고 네임 서버를 자기 서버로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등록하는 거 말고 그러면 구매를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제가 반대로 판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든 판매든 소유권을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이상 된 도메인을 제가 어떻게든 구매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메인은 등록 기간이 있어요. 등록 기간.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whois url.kr, 제가 whois를 보는 데가 여기인데, 이게 도메인 정보를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볼게요. 그럼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도메인 이름, 우리 레지스트라 도메인 아이디 이런 거 빼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레지스트라 URL이란 것은 등록 기간 URL, hosting.kr에서 등록을 했다, 등록되어 있다,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고, creation date 2015년 12월 8일에 등록을 했다라는 거고, 최초 등록을. 그래서 지금 expiry date이, 레지스트라 expiry date이 23년 12월 8일이에요. 그죠? 곧 만기가 되죠. 그래서 아까 연장하라고 떴던 거예요. 그러면 2015년부터 23년까지 쭉 끊김없이 등록을, 그러니까 운영이든 어쨌든 간에 유지가 됐던 거예요. 도메인에 대한 생명력은. 이게 사이트로 개발이 됐든, 사이트로 개발됐다는 것은 이게 네임 서버가 부여가 되고, 이렇게 네임 서버라는 것이 부여가 돼서 그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어떤 페이지를 보여줬는지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메인은 최초 등록은 15년도에 등록돼서 지금 현재까지 생명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런 도메인들을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주거나 팔거나 내가 받아야만 최초 등록일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도메인이 23년 12월 8일 날 만기가 되고 제가 연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 연장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지는 않고, 떨어진다기보다는 이 뜻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낙장이란 걸 합니다. 떨어지면은 이거를 내가 빨리 등록해버리면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만기가 되고, 그러니까 생명력으로 하면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 내가 살려서 등록을 하는 거고, 재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등록 크리에이션 데이시, 최초 등록일이 새롭게 태어난 날짜, 새롭게 등록한 날짜로 되기 때문에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10년 이상 된 도메인, 오래된 도메인이 구글 SEO에 도움이 된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확신도 아닌데 추측하고 있는데, 이게 또 카운팅이 1부터 다시 된 도메인이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그 도메인에 대해서 소유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메인을 들어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도메인을 쳤어요.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없네. 도메인 백링크닷컴 운영되고 있군. 링크스닷컴 이것도 운영되고 있군. 플러스닷컴.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파킹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파킹 페이지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도메인을 판매합니다 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도메인은 대부분들은, 좋은 도메인들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선점이 돼 있어요. 누군가 등록을 먼저 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백링크 플러스닷컴을 했더니 등록은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했네. 23년 3월에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네임 서버도 DNS도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연결이 안 되고 있죠. 뭐 사이트를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든 어쨌든 간에 내 소유권을 사올 수가, 이런 누군가 선점한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컨택을 해갖고 나한테 파세요, 얼마에, 이렇게 그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에 사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어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얼마에 팝니다라고 해놓은 거 있어요. 그럼 대부분은 그런 도메인들은 비쌉니다. 뭐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할 수가
구하기가 좀 힘들고, 그거는 도메인을 사고 파는 이런 매매 시점인 거지, 우리가 운영을 위해서 잠시 하는 거는 그런 도메인을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데디나 이런 사이트에 가면은 경매에 있어요. 경매라는 것은 업체에서, 그 등록 기간 업체에서 하루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만료되는 도메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은 잡아갖고 이제 홀딩을 잠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띄워서 사람들이 혹시나 그 쓰레기라기보다는 사용이 만료된 가치는 좀 떨어지겠죠. 그런 도메인들을 누군가가 산다 그러면 거기에 금액을 붙여갖고 사고 팔기도 하고, 경매 장소가 또 있어요. 또 도메이너들 중에서 이거는 더 이상 연장을 안 할 거야, 그냥 누구라도 사갔으면 좋겠다 라는 건 거기다 올려서 저렴하게, 그럼 거기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생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도메인 기간은 이제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한테 도메인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도메인을 전달해야 되겠죠. 소유권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은 등록기간, 내가 등록기관에서 같은 등록기관으로 푸시해 준다 그래요. 계정간 푸시.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방법이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내가 A 등록기관에서 있는데 그분이 B 등록기관에 자기는 관리하고 싶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도메인을, A 등록기관에 있는 도메인을 B 등록기관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기관 이전이라고 합니다. 레지스트라 트랜스퍼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아니고 기관을 등록기관 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절차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B에서 땡겨오고 싶은 사람이 그 도메인을 A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 등록 B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abc.com을 나는 기관 이전을 하고 싶다. 근데 이걸 무조건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안 코드라는 게 있어요. 어서 코드, 어솔리제이션 코드,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 그 기관 이전을 할 수 있는 코드를 A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것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A 소유자가 이거를 도메인 이름하고 같이 B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여기서 신청을, 그 승인 코드까지 같이 넣어갖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A 사람한테 메일이 갑니다. 누군가가 기관 이전 신청을 했는데 보내줘도 되냐, 승인하면은 이게 도메인이 B로 슉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이메일도 주고받아야 되고 승인 코드도 받아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관이 아닌 타 기관으로 옮길 때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편한 방법은 사람한테, 나의 등록기관에 A라는 등록기관이 있으니까 당신은 A 등록기관에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고 당신의 회원 정보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 회원 정보로 도메인을 슉 푸시해준다.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같은 사이트 사이에서 회원들끼리 이렇게 밀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간단한 기능이. 그래서 그 기능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거고, 오늘 영상에서 지금부터 이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뭐 많은 사이트들마다 뭐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메뉴도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는 것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이 여기 있어요. 이걸 실제로 뭐 다른 분한테 밀어줄 거거든요. 보내줄 거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샘플한 거라서 이거 빼고, 장바구니에 들어간 이거 빼야 되는데, 됐습니다. 제가 이 도메인을 이거를 보내줄 건데, 여기 도메인에 가면은 계정 이전이라고 있어요. 처음 다시 볼까요? 호스팅 케어에서는 처음 들어오면은
로그인을 하면은 일로 갈까요? 이렇게 없네. 일로 가죠. 나의 서비스를 가서 도메인 관리로 가서, 그러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기관 이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기관에서 B라는 기관, 등록 기관을 옮길 때인 거고, 타기관 이전하는 거고, 계정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요. 누르면은 제가 다른 분한테 줬던 게 막 나오죠. 이거 똑같이 그러면은 나의 계정으로 이전, 다른 계정 이전으로 누릅니다. 다른 계정 이전 눌러서 이전으로 눌러서 이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자, 제가 조금 헤매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도메인을 누른 다음에 그 도메인을 클릭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저죠. 이거를 여기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 이걸 누른 다음에 다른 계정으로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요. 그러면은 소유자 인증을, 내 소유자가 맞는지를 먼저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한테 뭐가 오겠죠? 이렇게 인증을 하고 받는 사람 정보를 여기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호스팅 케어에 그분이 받을 사람이 가입을 하고 그 회원 정보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필요한 게 뭐예요? 이름, 이메일, 이름하고 이메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넣는 거죠. 홍길동 뭐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에 그분이 받을 사람이 호스팅 케어에 가입한 회원 정보예요. 여야 합니다. 자, 그렇게 신청을 했더니 여기가 상태가 다른 계정으로 이전 진행 중이라고 뜹니다. 그러면은 뭐 넘어가겠죠. 이렇게 다른 계정으로 이전 중이라고 뜨죠. 그러면 그분이 아마 제 생각엔 메일을 받겠죠. 누군가가 당신한테 뭐 도메인을 소유권 이전이 신청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럼 받을 거냐? 뭐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럴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자, 보이시죠? 아이고, 이렇게 어차피 받아도 후이지 정보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 정도로 다른 분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접수가 됐다. 그럼 이분이 메일을 받아서 뭔가를 하시겠죠. 그러면 accept를 하게 되면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은 제가 모르니까 그분이 이 사이트 안에서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오늘은 어, 사이트를 워드프레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도메인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도메인 중에서 내가 오래된 도메인들을 어떤 사람한테 사거나 구매를 했을 때 소유권을, 살아있는 상태의 소유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때 제가 얘를 오늘 아침에 다른 분한테 도메인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찍었고요. 그래서 많은 도메인 등록 기간이 있지만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넘겨줘야 되는 도메인이 호스팅 캐리라는 곳에서 있어서 그 도메인을 제가 한번 넘겨드리는 작업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백링크를, 도메인을 구매를 할 때 백링크를 잘 보고 구매를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만간에 일단은 오래된 도메인들을 좀 판매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그 다음 알람 설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